지금 실물 경제는요, 급전직하 중입니다. 여기에서 자칫 잘못 대응을 하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추락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당장 6월까지 추락은 일단 불가피해 보입니다. 4월, 5월, 6월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4월, 5월, 6월 추락할 때 그때 어떻게 날개를 달아줄 건가? 그리고 7월, 8월, 9월 뭐 코로나19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는 또 어떻게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인가?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딱 6개월에 달렸다. 이 6개월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나락으로 가지 않겠느냐. L자형 말입니다. L자형. 심지어는 I자형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앞으로 6개월간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V자형입니다. V자형.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또 급상승하는 거예요. 급상승. 이게 정부가 바라는 그 형태죠. 지금 정부는 2.4% 경제성장률 목표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직 수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V자형이 와서 아주 폭증, 성장도 완전히 폭증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정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까지 지금 지고 있다. 이런 형국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정도 기록할 거다. 뭐 이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도 이제 조만간 수정은 하겠죠. 아마 저도 이렇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은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수출을 활성화시켜서 웬만하면 V자형으로 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 하는 게 중론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WDB예요. WDB. W자 형태 말입니다. W자 형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 시나리오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경제 자체가 L자형이라고 연초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더 나빠질 거다. 그 이유는 경기의 끝단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폭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영세 중소기업 심지어 중소기업까지도 계속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경제는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수출이 좀 좋아져서 나름 좋아질 것 같긴 했지만 그 당시에 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의 물동량이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팬데믹이 없었으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한창 죽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L자형이 기본이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L자형의 바닥에 있는 가운데 여기에 다시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W자로 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L자형에다가 그 밑에 구멍이 이렇게 두 개쯤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당장 요즘 주식시장을 봐도 그런 모양새가 보이지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19가 워낙 세게 2월, 3월 계속 덮쳤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1,400대까지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1,90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에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다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물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구조조정이 되고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잡히면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반등하는데
L자형의 밑에 바닥선 정도가 저는 반등하는 선이라고 보거든요. 예. 오히려 그보다 덜 반등할 수도 있고요. 세계시장이 신찮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더블 딥이 되지 않겠느냐. 더블 딥이라는 것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지는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L자형이에요. L자형. L자형은 그야말로 제가 말한 것보다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쭉 뻗어가는 형국입니다. 예, 이 경우는요. 뭐 경제 상황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별로 다르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부는 빚더미에 오르고 민간은 회복 의지를 잃고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는 것, 이게 L자형이에요. 지금 당장 극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정부는 돈 풀기를 하지만 전혀 시장에도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 경우는요. 마이너스 6%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V자형이나 W자형이나 L자형이나 지금 그 모형을 결정하는 것은요.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딱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방법이 이 6개월 동안에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일단은요. 일단 생존을 시켜야 돼요. 예. 지금 뭐 그게 비우량 기업이든 우량 기업이든 여기에 상관하지 않고 또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여기에도 상관하지 않고요. 일단 살려야 합니다. 일단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쯤 그때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예, 구조조정. 그래서 향후 6개월 동안 가장 선행돼야 될 정책이 경제 주체들을 최대한 많이 살리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살리는. 경제 주체라는 게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고요. 예, 정부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세 개의 주체가 3주체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하나 더 넣죠. 자영업자라는 주체. 그래서 가게, 자영업자, 기업, 정부 이렇게 네 개를 저는 경제 주체로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금 그 이야기는 변함이 없고요. 그 경제 주체들을 최대한 살려야 됩니다. 저기는 우파라고 안 되고 저기는 좌파라고 되고 예. 저기는 전라도라도 되고 여기는 경상도라서 안 되고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생존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구조조정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옥석은 그 다음에 가려도 늦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 경제 주체들을 가장 많이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피부에 닿게 현장에 도착하게 만들어야 해요. 예. 긴급 재난지원금이요. 지금 뭐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홍남기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 그냥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한테 준다고 했다가 처음에는 100만 원 했다가 그럼 좀 줄여서 한 70만 원씩 하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꿋꿋해. 국간 지켜야 되겠다. 이제는 국간 지금 안 지키면 나중에 쓸 총알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홍남기 부총리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데는요. 우리 재정에 대한 부담이 엄청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70%가 됐건 저는 이제 그걸 뭐 이해하지 않지만 저는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성장 전략 있는 돈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70%도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빨리 줘야 돼요. 빨리.
긴급 경영안전자금 대출 1,000만 원씩 해주는 거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에게. 이것도요.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지금은 속도전이 가장 중요해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속도전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 속도전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거 해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니까요. 죽은 자식 아무리 불알을 만져보세요. 살아나는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죽기 전에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적어도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10배 아니면 100배 빠르게 해야 됩니다. 아니 1000배 빠르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현장에까지 침투를 하는 거예요. 책상 위에서 탁상 공론을 아무리 해본들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장이 중요합니다. 가게가 위험하고요. 자영업자가 무너지고요. 중소기업이 폐망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기업까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할 정도예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뛰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자체는요. 예, 경제를 스스로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예, 형평성이요. 중요하죠. 형평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형평성도요. 위기 상황에서는요. 예, 고려가 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 똑같다는 이야기는 이게 타당하지가 않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문제입니다. 형평성의 문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대가 없을 수는 없어요.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예, 설득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예, 너는 안 되라는 말은 절대로 필요하면 안 돼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 권력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 이런 식의 말이 가끔 튀어나오는데요. 여당에서도. 저는 이런 말 자체가 우리 국민을 이완시키고 예, 또 분열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좌파만 있는 게 아니라 우파도 있거든요. 중도도 있고요.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고 예, 그에 대한 설득 예, 그리고 포용 그리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위기상황이에요. 위기상황에서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취급해달라. 이거는 제가 맞지 않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게다가 야당도 노조도 재벌도 모두가 입맛에 맞는 건 없어요. 야당의 입맛에 맞는 거, 여당의 입맛에 맞는 거, 노조의 입맛에 맞는 거,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거, 중소기업의 입맛에 맞는 거, 재벌의 입맛에 맞는 거. 이게 구분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여기에 형평성이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형평성이 왜 틀리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요. 딱 6개월 남았다. 딱 6개월. 4월, 5월, 6월 예, 그리고 7월, 8월, 9월이요. 어차피 6월 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인데 과연 7월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예, 앞으로 6개월 안에 예, 달려있다. 예, 대한민국의 경제 운명 예, 이것도 6개월 안에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